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얘기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인 PN 접합에서 P형과 N형 사이 양단의 전압의 차이를 주게 되면 일정 부분에 델타 V만큼 전압을 주게 되면 P형에서 N형으로 흐르는 전류 커런트 I의 값이 생성이 될 겁니다. 이거 DC입니다. DC 전류. 내가 인가한 전압 어플라이드 볼티지 VA에 대해서 전류가 흐를 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은 PN 접합, PN 정션 다이오드이기 때문에요. 다이오드 방정식으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아마 어떤 이미의 세츄레이션 커런트에다가 엑스포넨셜의 VA 나누기 더블 볼티지인 KT 오버 Q 쓰고 빼기 1 괄호 닫고 이런 형태라고 추정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는 샤키 다이오드 때 배웠던 다이오드 이케이션의 포맷과 동일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향후 회로 설계 일을 하게 되더라도 다이오드라고 하는 정류 기능을 가진 전류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만 제어해주죠. 반대쪽으로는 흐르지 않게 하는 이런 전자 부품의 전류 전압 DC 특성, 전류 전압 관계는 이렇게 생겨먹은 다이오드 이케이션으로 항상 설명이 되는구나. 이게 이제 내가 인가한 전압이 더멀 볼티지 상온 기준으로 26mV 여기 몇 배 수준, 예컨대 260mV를 가했다. 10배 수준을 가했다는 건 고화전류에다가 엑스포넨셜을 10승 빼기니까 뭐 이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값이니 엑스포넨셜의 10승 수준으로 대략 뭐한 3의 10승 정도 고화전류의 3의 10승배 전류의 전류가 흐를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하여튼 풀어볼 건데 앞에서 배웠던 샤키 다이오드하고 PN 정션 다이오드는 사뭇 그 성격은 다릅니다. 결과는 똑같이 다이오드입니다. 하지만 그 전류를 흘러내는 뭐랄까요 원동력, 추동력이 되는 것들은 샤키 다이오드와 PN 다이오드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노트 하나를 보면 직접 회로 소자에 사용되는 모든 PM 접합들은 보통은 카운터 도핑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웨이퍼를 구매하면 기본으로 P타입 웨이퍼일 겁니다. 그게 가장 값싸고 대량 생산이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P형 웨이퍼에 내가 N형을 만든다라는 건 P형을 N형으로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운터 도핑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유도할 모든 방정식들 그리고 삐에르 선생님 책에서 나오는 모든 방정식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도입 어떤 다이오드에 쉽게 도입하냐면 요 NAND라고 그냥 쓰고 말 겁니다. 제가 그냥 P 쪽에 NA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NA 빼기 ND in the P side P형 반도체 쪽에 도너도 있고 억셉터도 있는데 P형이니까 억셉터가 당연히 도너보다 많을 거고 그럼 NA 빼기 ND라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만 그냥 NA라 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뒤에 나오는 모든 NA라는 표기는 엄밀히는 카운터 도핑하고 난 결과물에 NA고 실제로는 NA 빼기 ND in the P side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P형과 N형을 주는데 사실 P형의 도너가 뭐 10의 15승, 억셉터는 2 곱하기 10의 15승 이 정도로 줘버리면 실제 답을 쓸 때는 2 곱하기 10의 15승에서 10의 15승을 뺀 10의 15승을 넣어서 그걸 NA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골탕을 먹이고 이 내용을 잘 인지하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실제 현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P형이면 도너보다 억셉터를 최소 10배 이상 많이 불순물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냥 NA 값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 골탕 먹이는 일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웬만합니다. 웬만하면 안 하는데 진짜 안 할 생각은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이 카운터 도핑이고 넷 도핑 컨센트레이션이구나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요즘 쓰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바로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번 강의에서 다룰 얘기는 PN 접합에다가 바이어스를 줄 겁니다. 바이어스를 준다는 건 DC 전압을 인가하는 건데요. DC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PN 다이오드에 어떻게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P형이 있고 여기 N형이 있고요. 가운데 음영 처리된 곳은 이제 공필층. 평형 상태에서 공필층, 자연스레 만들어지죠. 서로 다른 페르미 레벨을 P형, N형 가지고 있다가 붙이면 원 시스템이 되니까 원 페르미 레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디퓨전과 드리프트의 힘에
균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피식이 만들어지게 됐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내가 전압원을 연결한다는 건, 배터리를 낀다는 건 뭔가 금속 도선을 필요로 할 거고, 그럼 여기에 메탈 물질이 좌우에 붙어야 됩니다. 이미 학습한 대로 MSP 접합, MSN 접합도 다 공부했지만,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PN 접합이기 때문에, 이런 MS 컨택은요, 그냥 다오미 컨택이라고 가정할 겁니다. 샤키 다이오도 아니에요. 다오미 컨택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오미 컨택이라는 건 저항값을 가질 텐데요. 내가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 저항을 0이 아닌 어떤 아주 작은 저항값이라도 저항이 있기만 있으면 전류가 흘러가면 전류 곱하기 저항, 아주 작은 저항값 곱하기 전류하면 전압 강화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전압 강화가 여기 요 접합면에도 있을 거고요. 요 접합면에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볼트를 줬는데 여기 한 0.01볼트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수업은 우리의 목적은 PN 접합이기 때문에 이런 MS 오믹 컨택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는 그냥 무시합시다. 근데 이게 무시가 될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있는 요 고급표층 있잖아요. 여기에 저항가 뭐 R 디플리션이라고 하면 이 녀석하고요. 여기 있는 R 컨택하고요. 비교를 해보면 R 디플리션이 R 컨택보다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무시해도 아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난 더 정확하게 뭔가를 풀고 싶어요. 하면 학년이 올라가서 티캐드라고 하는 소자 설계 툴을 써서 이런 걸 한번 스스로 디자인해보면 실제로 그 P형 N형과 금속 사이 접합면의 전압 강화가 몇 볼트고 공급층에 몇 볼트고 다 계산해 줍니다. 해보면 뭐 수십 배, 수백 배 차이 나니까 값은 분명히 0은 아니지만 그냥 0이라고 생각하고 핸드 캘큘레이션 손으로 계산할 때는 큰 오차를 유발하지 않겠구나. 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값, R 디플리션 이게 가장 큰 저항 성분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층이니까 전류를 흘리는 주인공인 전자나 홀이 없죠. 실리콘 소재에 전자나 홀이 없으면 아무래도 저항값이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컨덕티비티도 훼손될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여기 저항이 제일 크고요. 또 하나는 P형 자체가 가지는 저항값도 있습니다. 이걸 RP라고 하고 여기를 RN이라고 하면 이 R표와 R에는 여러분 이미 계산하는 능력을 보유했을 겁니다. 뭐 도핑을 얼마 했으면 컨덕티비티 계산해서 그렇죠? 시그마는 Q mu N 더하기 Q mu P 곱하기 P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리적인 크기는 뭐 정하면 되겠죠. 이 단면적을 A라고 하고 여기 R N타임 영역 길이를 L N이라고 표현 멘트가 헷갈립니다. D가 컴퓨테이션 뭐라고 하지? 스몰 d라고 합시다. 스몰 dn P형도 스몰 dp라고 하면 랭스 주고 면적 주면 저항 R 값도 오음의 단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RN이나 RP의 값 역시 디플리션 영역에 비하면 매우 작을 겁니다. 그래서 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루는 PN 접합에 내가 전압 VA를 인가했다라고 하면 그냥 공표층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VA dropped here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딴 데는 볼티지 드랍을 무시합시다. 볼티지 드랍을 무시할 가능합니다. 볼티지 드랍 무시가는 볼티지 드랍 무시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근원이 아까 이건 오미 컨택이고 저항이 매우 작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N형, P형 그 자체를 보면 바로 치고 뒤에 로레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레벨 인젝션일 때만 볼티지 드랍을 네글리저블 하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로레벨 인젝션이 아닌 상황에 도착하면 즉 인가하는 전압 VA가요. 0보다 엄청 큰 값으로 꽤 높은 수준의 DC 전압을 가하면 로레벨 인젝션이 안 돼요. 그러면 RN, RP 값이라 불리는 P형 N형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저항값도 내가 인가한 꽤 큰 전압의 일부는 P형에, 일부는 N형에, 그리고 나머지는 공급층에 이렇게 할당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괄호치고 이런 거 표시한 게 그냥 별다른 뜻이 그냥 써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쭉 공부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이 책을 쓴 저자가 어떤 의미에서
PN 다이오드에 바이어스를 주고 있구나가 이해될 거고 지금부터 공부하는 걸 그래서 아이디얼 PN 정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인간 전압이 공유층에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이디얼하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한 PN 다이오드의 요건이 뭐냐? 내가 인간 전압이요. 이렇게 됩니다. 아주 유의미하게 훨씬 작아야 됩니다. 누구보다요? PN 다이오드가 만들어내는 별팅 포텐셜보다는 월등히 작은 수준의 DC 전압을 인가해야만 앞에서 설명한 내가 인간 전압이 전부 다 디플리션 영역에 드랍됩니다. 라는 말. 그런 걸 아이디얼 다이오드다 라는 말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말입니다. 밑에 이제 VA가 여러분 이제 PM 접합 주면은 빌트 포텐셜 구하는 건 9단, 6단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죠. P형이 10에 15승, N형이 10에 15승이면 빌트 포텐셜은 5, 6, 35, 6, 32니까 0.6V예요. 그래서 한 0.2V 정도 가야라는 얘기. 얘를 한 0.55V 이렇게 가하면 이런 아이디얼 PN 다이어드 아니고요. 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인간 이 0.55V가 여기 있는 디플리션 연결에 다 떨어지지 않아요. 0.5 중에 뭐 0.1은 P형에, 0.1은 N형에, 0.35V 정도만 공유층에 가는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네, 됐습니다. 그 컨셉을 이해했고 지금부터는 아이디어란 다이오드에 대해서 쭉 할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공부한 대로 평형 상태 때 VA가 0일 때 일렉트로스태틱스 그림 한번 쭉 보세요. 차지 덴서티 플랫 공부했었죠. N형 쪽 이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바가 뜻하는 게 플러스 Q, N, D였죠. 엄밀히는 N, D 빼기 N, A, N 사이드죠. 네. 이렇게 안 쓸 겁니다. 그냥 Q, N, D입니다. 이쪽은 마이너스 Q, N, A였어요. 이걸 이용해서 포화성의 방정식을 풀면 전기장 분포할 수 있었고 전기장의 가장 강한 값은 메탈라지컬 정션 X 이퀄 0에서 형성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텐셜 플러스는 이 전압의 변화가 결국은 전기장이니까요.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1차 함수가 2차 함수로 이것도 1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돼서 변곡점이 메탈라지컬 정션에서 형성됐었어요. 그리고 요 끝에서 끝까지 VA가 0인데 요 최고치는 빌트인 포텐셜 아래쪽은 0 이렇게 형성됐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공표입증 W 꼭도 나와서 그 계산하는 식도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평형 상태일 때 외부에서 인간 전압이 0일 때 PN 다이오드의 벤 다이오드라면서 전압을 양으로 주고 음으로 줍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지만 양의 전압을 가하면 순방향 바이어스가 PN 다이오드에 걸린 겁니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양의 전압이 반드시 순방향이라는 그 개념은 버리세요. N형 대비 P형의 높은 전압이면 됩니다. 그래서 N형의 마이너스 5V인가 되면 P형의 마이너스 1V 주더라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래도 얘는 포워드 바이어스. 이 개념을 꼭 가지고 있고 전압차입니다. P형과 N형의 전압차인데 P형이 N형보다 높다. 포워드. P형이 N형보다 낮더라.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다 낮다는 표현보다는 수학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뭔가 계산할 때 0이라는 숫자를 쓰면 뭔가 많이 지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0이라는 기준 전압을 N형 쪽에 줄 겁니다. 여기가 적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의 전압을 가한 게 포워드가 되고 음의 전압을 가한 게 리버스가 되는 컨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회로상에 들어가서 전자부품은 어떤 경우에 양쪽 터미널 다 음의 전압이 걸릴 수도 있고 양쪽 터미널 모두 양의 전압이 걸리는 환경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씨 학부 때 배운 거 다이오드는 N형이냐 볼트고냐 P형이 양이냐 음이냐로 배웠는데 이뭐 회로에 들어왔더니 뭐야 전압이 다양 P형 쪽도 양수 음형 쪽도 양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일을 경험하지 말길 바랍니다. 알려주고 그다음 밴드 다이그램 봅시다. 이것도 뭐 MS 다이오드 할 때 이미 다 학습해서 금방 직관적으로 이해될 겁니다. 이쪽에 있는 P형 쪽의 페름이랑 N형 쪽의 페름의 에너지 레벨을 손으로 딱 잡고 뽑아드니까 내려가는 방향이 전압이 증가하는 방향이죠. 근데 N형 쪽은 그대로 잡아두고 P형 쪽을 플러스 전압을 가해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끄집어 내리면 됩니다. 얘를 끄집어 내린다는 의미는 N형 쪽은 상대적으로 끄집어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비틀면 그렇게 해서 비틀면 P형 쪽 페르미 레벨, N형 쪽 페르미 레벨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이 차이 값이 Q 곱하기 VA가 될 겁니다. 내가 인간 전압만큼 내가 인간 전압은 결국은 EFN과 EFP의 차이로 남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뭐 무거우면 엄밀히 이 크기니까 결국은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밑에 리버스 바이어스에도 맞춰야 되니까요. 이럴 때도 이 전체 크기만 차이만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있습니다. 리버스 쪽도 보세요. 리버스 쪽은 요 평형에서 리버스 내려올 때 이번에는 거꾸로 P형 쪽은 마이너스 전압을 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게 마이너스 V 방향이죠. 올라가는 게 전자의 에너지고 내려가는 게 플러스 전압. 왜요?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QV입니다. 이 식만 잘 기억하면 이렇게 Y축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 P형 쪽은 위로 올리고 N형 쪽 페르미 레벨은 잡아내립니다. 상상을 해서 상상을 하고 그림 C를 쳐다보면 그런네요 하고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 에너지 갭이 Q, V, A 이건 이제 음으로 가있으니 절대값을 써서 명확하게 표현합시다. 그래서 그림 B하고 그림 C를 보면서 전자가 어떻게 흐르겠구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단 포워드 바이스를 걸면 고등학교 책에도 나온 대로 순방향 걸리니까 전류가 양처럼 많이 흐를 겁니다. 리버스 바이스를 걸면 전류가 안 흐를 겁니다. 왜 안 흐르고 왜 흐를까를 전자의 흐름을 이때 여러분 다 배웠죠. 여기에 어떻게 전자가 공포하고 있고 여기에 홀이 어떻게 공포하고 있는지 알 겁니다. 홀을 일단 한번 상상해 보면 원래라면 요만큼의 에너지 장벽이 QVDI만큼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장벽이 여기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이 전자가 느끼는 장벽이 QVDI였는데 내가 외부의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가 체감하는 이 장벽을 QVDI에서 VA가 형주니까 뺄게요. 이렇게 해서 낮춘 겁니다. 이만큼 낮춰졌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전자 정도만 이렇게 쉽게 장벽을 느끼지 않고 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얘는 원래 갔던 놈이고 요 밑에 있는 놈도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류의 흐름이 결국 전자의 개수가 에너지 스테이트마다 몇 개씩 한 개, 두 개, 그 다음은 뭐 네 개 이러면은 에너지를 전압을 0.1, 0.2, 0.3 이렇게 리니어하게 바꾸면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는 1, 그 다음은 1 더하기 2, 그 다음은 1 더하기 2 더하기 4 등비급수의 합처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등비급수의 합처럼 도대체 어디다 써먹느냐 이런 데 써먹는 겁니다. 전압을 리니어하게 바꿨을 때, 즉 측정할 때 내가 인간 전압을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렸을 때 흐르는 전류값 I를 측정해서 데이터를 찍으면 이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커브가 나올 겁니다. 그 원인이 뭘까? 왜 이렇게 측정이 될까? 그걸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이게 연구 논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측정했더니 나오네요 하면 그건 이제 학부생들이 쓰는 보고서이고 레포트고 이 원인을 엄밀히 따지고 가설을 세우고 그 동작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내 원리대로 해서 다른 다이오드도 만들어서 해봤더니 내 원리대로 설명되지 이게 앞으로 반도체 이 부품 소자를 이해하는 원리야라고 하면 멋진 연구 논문이 되는 겁니다. 반도체학 학생들도 나중에 D램, 낸드 뭐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메모리들을 공부할 때 도대체 이게 이렇게 측정했는데 왜 이게 나오지? 근원이 뭘까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거꾸로는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요. 배운 이론을 가지고 이 이론을 이렇게 비틀면 이런 동작이 나올 것 같아 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오, 그럼 나오네? 이 정도면 충분히 새로운 혁신적인 메모리 소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펀딩을 받아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실험을 하고 실제 제작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특허도 되고 그걸로 IP를 만든 다음에 다른 기업에 팔면 돈도 벌고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뭐 그걸 하다 스타트업 차려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업도 하고 그 하이닉스에는 하이 거라지 사업이 있잖아요. 구성원들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었으니까요. 그런 기회를 살려보세요. 네. 리버스 때 봅시다. 리버스 때는 원래 있던 에너지 장벽이 QVBI였는데 이번에는 그 빼기 빼기 VA인데 이게 음수라서요. 그 마이너스 1볼트에서 1만 여기다 쓰면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없어도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높아졌구나. 장벽이 높아졌구나라고 이해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잠깐보고 교수님 여기 음인데 여기 대입하면 이게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묻지 마요. 이제 설명해서. 크기만 택할 겁니다. 이비엘에 선생님 책은 내가 인간 전압이 양수다, 음수다 하고 시계 잡아낼 때는 그 크기만 들고 들어와서 그냥 부호는 미리 여기 시계에 다 반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QVBI보다는 커졌죠. 실제로 그 장벽도 꽤 높아졌습니다. 위에 있는 QVBI하고 비교해봐도 눈으로 봐도 커졌습니다. 이 경우에 여기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는 원래는 이 제일 위에 있는 놈 그나마 알아서 갔는데 이번에는 제일 위에 있는 애마저도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전류의 흐름이 차단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N형 쪽만 얘기했는데 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으면 얘는 편안하게 갔죠. 홀더 걸리면 얘 올라갔는데 얘 밑에 있는 애도 갑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원래 갔던 것도 못 가고 얘는 아예 안 되고 아예 안 되고 이런 상황. 그렇게 해서 리버스 바이스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구나. 스포드 때는 전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예전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다이오드 리버스 바이스 때 전류 안 흐른다는 거 무슨 뻥이라고 그건 아이디어란 거고 실제 전류 흘러요. 왜 흐르냐면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긴 하지만 여기 간단히만 언급하면 공유층의 엣지 마이너스 XP라고 플러스 XM이라고 했어요. 메탈라지컬 점선 엣지 보려 마이너스 XP에서부터 원 디퓨전 랭스만큼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 내가 LN이라 쓴 거는 P형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입니다. 소스 캐리어죠. 얘는 소스 캐리어는 전자는 밑에 홀이 득실득실해서요. 언제든지 재결합합니다. 물론 또 열받아서 또 생성도 됩니다. 이게 평형을 이루는 거죠. 제너레이션과 리컨비네이션은 끊임없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데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은 이 부분입니다. 공급층 엣지로부터 원 디퓨전 랭스만큼 떨어진 곳에서 존재하는 전자는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는 오직 우리가 뭐 삼천 운동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갈 겁니다. 50% 확률로 움직인다라고 할 때 얘가 이 밑에 P형 반도체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하고 재결합할 확률은 요 LN이라는 컨셉으로 설명하죠. LN의 이 디퓨전 랭스의 컨셉이 소스 캐리어가 하수 캐리어가 득실득실한 곳에서 리컨비네이션 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그냥 거리가 아니라 평균 거리라고 했습니다. 평균 거리. 그래서 여기 전자 어디요? x가 마이너스 xp에서 ln 마이너스 xp 요 구간 내에 있는 저기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는 평균적으로입니다. 평균적으로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갑니다. 홀과 재결합하지 않고 여기 밑에 있는 홀과 절대 재결합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일부는 결합하고 일부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여기 있는 요 전자가 이 공급층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층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오르막 방향의 전기장이 있으니까 얘는 표현대로 이렇게 충돌하면서 이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자가 이렇게 간셈이네요. 맞아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홀도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N형 반도체 쪽에 있던 소스케일의 이 홀이요. XN 플러스 XN과 이로부터 원 디퓨전 렉스 떨어진 XN 더하기 어, LP. 네. 이 LP가 이제 N형 반도체 안에 있는 소스케일인 전자의 디퓨전 렉스. 요 거리 안에 있는 이 홀 하나만 있으면 홀. N형 반도체에 있는 소스케일의 홀의 디퓨전 렉스. 홀은 이렇게 들어갈 확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오르막 방향으로 전기장이니까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 N형 쪽이 마이너스 효과이니까 홀은 플러스 전하게 되는 입자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극을 향해서 즉 P형 쪽을 향해서 가속 운동을 하고 충돌하고 가속 운동하고 충돌하고 이렇게 갑니다. 야 그럼 홀은 이렇게 가네요. N에서 P로. 이걸 홀에 의한 전류 성분 IP라고 하면 네, N에서 P 방향. 아까 전자는 P에서 N으로 가죠. 이게 전자의 움직이니까 IN 전류로 바꿔쓰고 싶으면 전자이동의 이 전자이동 방향 반대로 뒤집어서 이쪽입니다. 그래서 IN도 N에서 P로 전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PN 접합에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미세하게나마 흐릅니다. 그 원인이 되는 놈이 P형에 있는 소수 캐리어인 전자, N형에 있는 소수 캐리어인 홀, 그 중에서도 공필층 엣지에서 평균 디퓨전 렌스 사이에 있는 그 전자와 홀들이 내부의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공급층 안에 있는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드리프트 운동을 하게 되고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그 결과물은 N에서 P로 흐르는 커런트 IN과 IP입니다. 둘이 같은 방향이니까 네, VA가 음일 때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이 지금 제가 표현한 IN과 IP의 합으로 분명히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 이케이션에서 강의 첫 시간에 이거 했잖아요. 엑스포넨셜의 내가 인간처럼 나누기 더블 볼티지 KT 오브 큐 빼기. 아마 이 VA가 음이 되면 KT 오브 큐보다 월등히 작아서 얘는 거의 뭐 0입니다. 0에 가까운 값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몇 승이면 이거 분모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이게 1보다 월등히 작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i는 i 제로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반대 방향이고 이 i not 안에 IN과 IP 저 성분이 들어있겠구나. 저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뒤에서 배우고. 네, 그래서 포워드 때 전류가 과장창 잘 흐르는 이유, 비함수적으로 흐르는 이유는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하고 패러믹 펑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미래입니다. 결정 구조,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이라는 소재가 만들어지면서 이미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 인더 컨덕션 밴드랑 페르미 펑션 인더 컨덕션 밴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둘을 곱해서 전자의 농도, 전자의 분포를 에너지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고 그 결과물은 내가 이 에너지의 외부의 이간 전압 VA를 에너지로 바꿔서 때려 넣는 순간 이 전자 분포에 따라서 전자가 몇 개가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전류 전압 측정을 하면 포워드 바이어스 때 리니어하게 흐르지 않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흐르게 되는 그 물리적 원인이 이해가 될 겁니다. 갑시다. 이제 하나하나 수식적인 얘기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VA가 0이 아닌 DC 전압이 인가된 상황에서 PN 접합의 벡토스태틱스 중에서 빌트인 포텐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서 우리가 강의할 때는 VA가 0이다라고 하고 이 일렉트로스태틱스를 살폈는데 지금 버전에서는 0이 아닌 버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빌트인 포텐셜부터 PN 접합 양단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빌트인 포텐셜은 이 오너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지 외부에서 인간 전압이 얼마냐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값입니다. 이거는 애당초 PN 접합이 형성될 때 도펀트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VA가 0이든 0이 아니든 빌트인 포텐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분한 육각 계산식대로 가면 됩니다. 다음은 공필층 폭 보도록 합시다. 공필층 폭은 앞에서 그 XP와 XN을 각각 계산한 다음에 불을 더했죠. 그때 식을 떠올려 보면 이 부분이 아마 VBI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그대로입니다. VBI 자리에 VBI 빼기 VA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컨셉적으로 앞에서 VA가 0일 때, 평형 상태일 때 PN 접합의 일렉트로스태틱스 계산해서 공필층 폭 구한 거에서 빌트인 포텐셜 컨셉을 우리가 지금 전압을 인가해서 빌트인 포텐셜을 VBI에서 VBI 빼기 VA로 바꾼 게 전부이기 때문에 요 텀만 이렇게 갈아 끼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유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개별적인 여기 XP, XM 값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나눠서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의 분포도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원래 전기장은 평형 상태 때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XM-XP0 피크가 되겠죠. 그랬을 때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하면 공필층의 폭이 줄어들면서 이 라인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다음에 리버스일 때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될 겁니다. 포워드가 리버스일 때 전기장의 분포, 그냥 공필층이 줄고 늘어남에 따라서 생기는 그냥 전기장의 변화를 이해하면 됩니다. 포텐셜 분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림을 보죠.
옆에 여기 그려놨네요. 보는 대로, 네. 평형 상태 기준으로 포워드 바이었을 때는 폭격층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높이도 줄죠. 그 높이가 줄었다는 게 여기가 VBI인데, 여기 그럼 요 Y축 값은 뭐냐? VBI에서 VA 빼면 될 겁니다. 폭격층의 폭도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폭격층 폭이 늘어났으니 여기까지 밀려나가고, 여기에 요 Y축의 값은 VBI 더하기 VA가 됩니다. 마이너스 1볼트면 저 VBI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1만 들고 와서 다음부터 앞에서 했던 얘기에서 뭐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크 일렉트릭 필드를 직접 이건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요 그림을 들어갑시다. 요 값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요 값을 찾아보기 위해서 저자가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전기장이라는 값은 접근을 하게 되면 변함이죠. 이거죠. 전압의 변화량이 전기장이니 양단을 적분을 하면 그죠? 이걸 이제 d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dx 날아가고 dv는 그게 v가 되고 얘는 뭐 마이너스 필드 dx 이제 크기만 생각하니까 이 마이너스 날아가고 전압 나옵니다. 그 전압도 크기만 생각하자는 거. 그래서 얘는 내가 인가한 pn 접합 양단의 전압 차예요. 그거 크기만 넣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VA가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하고 있으니 원래라면 VI만 pn 접합 양단에 형성되어 있는데 VA를 감안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보면 되겠죠. 이게 크기죠. 마이너스 VA고 리버스면 이게 플러스로 들어오면 하는 거 다 감안해서 쓴 겁니다. 이제 포워드 때 식을 써서 표시했습니다. 뭐 이렇게 두 개만 짝 찍고 보면 별로 유의미한 방정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앞서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전기장의 x에 대한 분포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x에 이걸 마이너스 x 피면 요 거리는 w죠. 이제 초등학교 때 나오는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면적은 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요. 야, 그럼 요 높이 요만큼이 전기장의 x 이꼴 0인 지점이죠. 요게 일렉트릭 필드의 피크 값이죠. 그래서 요 값은 당연히 음수겠죠. 마이너스 y축에 있으니까 그래서 크기를 택하면 그 크기 때문에 이만큼의 값이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피크 일렉트릭 필드 값이에요. 이게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고 얘가 밑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주면 가운데 있는 요 항이랑 끝에 있는 요 항이랑 갖다 두면 피크 일렉트릭 필드도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고 이 피크죠. x 이고 0에서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W 자리에 이제 원사이디드 정션이다라고 가정해서 식을 요렇게 꽂혀 넣었습니다. 근데 요 n은 지난시간에 얘기한 대로 N형 아니 P형 쪽하고 N형 쪽에 네트워킹 컨센트 이게 P형 쪽이고 이게 N형 쪽입니다. 그래서 낮은 도판대 값이 요 N이 될 겁니다. lower doping concentration 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네, 있습니다. 즉 유도하는 걸 쭉 보여줬고 그럼 오늘 클래스에서 이제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제가 앞에서 이미 일부분 상당한 부분을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봅시다. 다이오드를 사가지고 진짜 측정을 하면 이런 그래프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이 대학원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는 뭐 미래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인 R&D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뭔가 이상한 반도체 부품을 만들었는데 전류와 전압을 찍어봤더니 이런 커브가 나온 거예요. 과거에는 저항밖에 없는 세상이어서 전류와 전압을 양의 전압을 주면 양의 전류가 오르고 전압을 주면 음의 방향으로 전류가 오르는 이런 세상이었는데 세상에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면 이걸 어디다 쓸까? 그리고 왜 얘는 이렇게 동작할까? 그 근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세계 최초의 엔지니어, 세계 최전선에 서 있는 엔지니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일 때 P형, N형 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겁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이런 모습들이
들어가도록 그림 그린 겁니다. 원래는 그 동그라미 친 부분 그림에 반영하지 않는데 그냥 그려뒀습니다. 저 상황에서 이제 아까 C, 리버스 바이어스 강도는 설명했죠. 대부분 다 에너지 장벽을 가로막혀서 이동은 못하지만 공표층의 엣지에서부터 원 디퓨전 렉스에 있는 소스 캐리어들, 소스 캐리어죠. 이거 N형인데 홀이고 P형이 전자예요. 이런 녀석들은 이게 지금 X축 방향 운동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X 또는 마이너스 X로 이동할 텐데 플러스 X로 평균적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홀과 재결합하지 않고 이 컨비네이션을 하지 않고 이동 가능합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여기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있어서 전자가 이런 운동을 충돌과 가속 운동을 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여기 IN이다 라고 설명했고 아까 IP도 설명했습니다. 그 둘의 합이 여기 있는 컨스턴트 커런트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이 갭, 이 바로 저 IN과 IP의 합일 겁니다. 저거를 이제 다이어드 이퀘이션은 I not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포워드 일때 왜 엑스포넨셜하게 흐르느냐도 앞에 설명했죠. 여기 위에 하나만 전류 흐름을 정리하다가 이번에는 얘는 원래 같은 놈이고 밑에 있는 두 개도 들어가니 1이 아니라 1 더하기 2, 3이 되어서 전류 흐름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포워드 바이트를 좀 더 가하면 요 밑에 있는 요 놈도 반영이 될 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7개의 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내가 1, 2, 3 이렇게 선형적으로 썼지만 사실은 한 개, 두 개, 한 개, 세 개, 9개 이렇게 그려야 돼요. 또 자연 로그에 쓰이는 E의 베이스를 두고 전자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3의 지수승 형태로 모아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엑스포넨셜하게 커런트가 흐르게 되는 원인, 결국은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모조리티 캐리어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 전자나 홀의 분포에 의해서 결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PN 정션 다이오드의 전류 흐름 하나하나 까볼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보통 이제 전자공학과에서 그 반도체 강의를 하면 교수님 저는 반도체 한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좌절하는 포인트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부터 포기해서 이 뒤에 시간 뭐 이렇게 넘겨보면 정말 뭐 이렇게 수식이 많아요. 뭐 이 앞에까지 그런 거 없더니 독점하네. 이거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스 세상에 나 안 할래요. 아니 X만 안다고 X 프라임에 2 프라임에 축도 바꿔요. 그럼 다른 이퀘이션 나와. 이 지금 오늘 여기까지 알려고요. 가봅시다. 가야 될 것까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더 깊은 내용을 들어갑시다. 어떤 PN 정션 다이어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를 정량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포워드 바이어스 이거를 PN 접합 다이어드 양단에 인가를 하면 포텐셜 장벽 투 디퓨전이니까 P형과 N형 접합을 만들었을 때 P형에 있던 홀이 N형으로 넘어가면 그 에너지 장벽을 경험합니다. 이게 무슨 장벽인데요 하면 된다면 대충 거짓말 드릴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려면 못 넘어가죠. 이만큼의 장벽이 있다고.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가고 싶은데 이만큼의 장벽이 있다고. 이 장벽을 전자가 N형에서 P형으로 가니까 이거 확산이죠.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N에서 P로 가는 그 디퓨전에 대한 에너지 장벽이 존재해요. 어디를 가로질러서 정션을 가로질러서 P형 N형을 가로질러서 전자나 홀 입장에서 느끼는 확산에 대한 포텐셜 장벽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VA 0보다 큰 걸 가하게 되면 원래 있던 장벽이 QVBI라고 했죠. 이 QVBI가 포워드 바이어스면 QVBI 빼기 VA로 낮아지죠. 리듀스 된다고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를 엄밀히 설명한 게 그 다음 하이픈에 나옵니다. 소스 캐리어가 인젝션 된다고 표현합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냐면 커자인 뉴트럴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수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P형과 N형의 전자나 홀의 움직임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서술한 거고요. 우리는 이걸 좀 나눠봅시다. 소스 캐리어 중에 먼저 여기 요 밑에도 나중에 뭔가 그림을 그리긴 할 건데 일단 여기 공간을 활용합시다. 이렇게 P형, N형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전압을 가고 보드를 가했습니다. 그러면 P형에 있던 홀이 이쪽으로
인젝션, 인젝션 될 때, 요 가운데 있는 공표층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제 반대편에 넘어갈 때, 요 반대편 공표층 바깥쪽에 있는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합시다. 여기 영역을 사람들이 quasi neutral reg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QNR이죠. 이거 왜 또 뭐 이상한 말을 씁니까? 근데 이 N형 안에는 전자나 홀이나 즉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띤 입자 ND 플러스 NA 마이너스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중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홀이 들어왔잖아요. 이 홀드 바이어스가에서 피해 있던 홀이 넘어왔으니 플러스가 약간 많아지긴 했겠죠. 하지만 미미한 수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로우 레벨이죠. 로우 레벨 수준으로 인젝션 됐기 때문에 그냥 허자인 거의 거기에 준하는 뉴트럴에 준하는 수준의 영역이다라고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만 허자인 뉴트럴이지만 뉴트럴 영역이죠. 그럼 P형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던 전자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되어서 넘어오면 분명히 이 P형 안은 중성이 깨지는데 그냥 넘어온 수준이 미미하니 무시하고 그냥 뉴트럴이야. 약간 찝찝하죠. 그래서 커자인 뉴트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쿼드 뉴트럴한 영역의 개념 설명했고 이게 S가 붙은 이유가 이 N형 쪽도 있고 P형 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 캐리어라고 했는데 이 복수형이 붙은 게 아까 전자가 넘어가면 요 P형 안에서 소수 캐리어죠. 홀이 넘어가면 이거 홀도 N형 안에서 소수 캐리어죠. 요 소수 캐리어하고 여기 있는 소수 캐리어 둘을 합쳐서 복수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소수 캐리어가 반대편에 있는 QNR 영역으로 주입이 됐다라는 의미가 포워드 바이어스 가하면 에너지 장벽이 낮아져요. 낮아져요. 그 결과가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퍼져 있는 출력력에 주입되는 거예요. 예를 그러면 이런 물리 현상을 수학적인 식으로 써보자 해서 쓰게 요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저 표현을 하나 까봅시다. N형 쪽부터 H형 쪽부터 할까요? H형 쪽부터 해봅시다. 우리가 앞서 표현할 때 N이라고 하는 건 전자의 농도라고 했고요. 이 밑에 첨자로 쓰는 거는 그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Electron Concentration in P side입니다. P형 반도체 안에 있는 소수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앞에 이 델타를 붙였다는 건 뭐죠? 평형일 때 대비 안평형일 때 얼마나 전자의 농도가 변했느냐를 나타내는 excess electron concentration. 원래는 excess carrier concentration이라는 표현을 해서 델타 N, 델타 P 두 개의 컨셉을 배웠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P 사이드, N 사이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첨자로 표현했다면 요거는 NP에서 뭘 뺀다고요? NP 평형일 때 NP 빼기 NP 낫입니다. 뭐 저 델타 NP인데 안에 이렇게 뭐 개념이 두 개나 있네요. 요거는 평형 아닐 때 P형 쪽에 있는 전자의 축 농도고 얘는 평형일 때 그래서 이거 낫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NP 낫은 저 풀 수 있어요, 저 그쵸? P형 쪽에 그 모조리티 캐리어는 P 낫이죠. 이게 뭐예요? 평형일 때 P형 반도체 안에 홀농도 P형 반도체 홀농도 이거 뭐 PP 낫이죠? 이거 그 NA 아닙니까? 맞아요. NA를 PP 낫이라 쓴 겁니다. 잠깐만요. 평형일 때 P형 반도체 홀농도랑 평형일 때 P형 반도체 전자의 농도 그 둘 곱하면 일정하다. 몇 섹션으로죠? NI 스퀘어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NP 낫은 식만 그렇게 거창하게 PP 낫 분의 NI 스퀘어라고 썼지만 줄이면 NA 분의 NI 스퀘어. NP 낫의 정체는 델타 NP에 구성하는 띠에 붙는 요 텀은 이미 학습한 몇 섹션로만 알면 쓸 수 있습니다. 쓰는 노테이션이 좀 복잡해졌죠. 첨자도 쓰고 뭐 그래서 어려워진 것뿐이지 컨셉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앞에 붙는 NP는 NP나 대비 뭔가 증가했겠죠. 증가한 변화량을 델타 NP로 쓴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만큼 덩어리를 읽으면서 이해한 게 PN 접합으로 다이오드를 만들었는데 양단에 포드 바이어스를 가해서 소수 캐리어를 QNR 반대편 QNR로 쐈어요. 인젝션 시켰어요. 그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정량적으로 쓰고 싶으면 변화된 거 델타 MP, P 사이즈 쪽에 전자가 주입되어서 변화된 값은 분명히 0보다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인젝션 됐으니까요. 들어온 거니까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델타 MP가 양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대칭적인 개념으로 N형 쪽에서는 홀이 주입됐으니 그죠? N형 쪽 쳐다보면 N형 쪽 보면 여기 또 홀이
플러스 전압 가했고, 너 나가. 그랬고, 장벽, 여기 장벽 낮아졌죠? 갔어요. 그리고 왔더니 N형 쪽에 있는 홀이, 원래 있던 홀도 있는데, 주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홀 PN 나, 원래 있던 홀 PN 나하고, 그죠? 방향일 때 N형 쪽의 홀로도, 그다음에 주입되어서 변화된 N형 쪽의 홀로도, 둘의 차이값은 델타 PN으로 쓰고 얘는 0보다 클 겁니다. 주입이 되니까. 됐죠? 요 두 개의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걸 상세하게 풀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로 갑시다. 자, 포드 바이어스를 걸어서 결과적으로 이 일이 생겼어요. 오케이. 그 다음 그 들어온 놈들은 마이너스 K라는 QNR 연결 안에서 어떤 운동을 하면서 반대편으로 넘어갈까요? 이 얘기입니다. P형과 N형이 있는데 덕질을 하고 여기에 플러스 1볼트를 걸었어요. 홀이 슉 넘어왔어요. 넘어온 다음에 공필층을 빗금을 쳐서 QNR 영역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 얘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서 요 접지라인까지 가죠? 일단은 요 메탈 전극이 붙어 있겠죠. 그 메탈 전극까지 가는 그 QNR 영역 내에서 홀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 오늘 공부한 대로 내가 전압을 1볼트를 가했다는 건 오로지 공필층에만 이가 될 겁니다. 나머지 영역 쪽은 뭐 전압 강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압 강화, 전압의 차이가 없다라는 건 전기장도 없다는 건 전압 차이 거의 0이죠. 전기장도 거의 0이에요. 전기장이 거의 0이라는 거는 노 드리프트예요. 드리프트는 생각지도 말아라는 겁니다. 드리프트 현상에 의해서 전압이 된 입자가 이동해야 되는데 전기장이 없으면 드리프트는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디퓨전입니다. 근데 실제 이 디퓨전이 말이 되는 게 홀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쪽 메탈 쪽에는 홀이 원래 얼마만큼 한 10개 있다고 하면 얘도 이쪽도 10개겠죠. 유니폼하게 도핑했다면. 근데 홀이 P형에서 넘어와서 한 15개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농도차 생기죠. 그러면 공필층 엣지에서부터, 즉 X 이퀄 XN에서부터 요 끝자락까지 홀은 확산에 의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수 캐리어는 확산됩니다. 근데 확산하는 동안 얘가 얌전하게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냐? N형 쪽을 좀 확대를 해서 그리고 여기 공급층이고 이게 N형인데 여기 홀이 하나 딱 들어왔으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 금속면까지 갈 거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진짜 얼마나 많이 이 홀을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나 있겠죠. 야 나랑 컨비네이션 하자. 그래서 가긴 갈 거예요. 평균적으로 아마 원 디퓨전 랭스만큼은 갈 거예요. 근데 이거 앞에 예제에서 풀었습니다. 그때 이제 빛을 이용했죠. 빛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홀이 쫙 생성됐다라고 하고 홀을 쏴주면 계속 쏴주면 지금 DC 전압 걸죠. 1볼트 걸면 여기에 있던 홀이 계속 들어옵니다. 시간에 따라 변치 않고 스테디하게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이걸 빛을 이용해서 설명했다면 이제는 이 뒤에다 P형을 붙이고 배터리 1볼트 가해서 홀을 주입하는 상황입니다. 앞에 있던 예제 문제 그대로입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여기에 들어와 있던 홀의 개수가 1 디퓨전 렌스만큼 가고 2 디퓨전 렌스만큼 가고 3 디퓨전 렌스만큼 갈 때마다 여기에 주입되어 있는 델타 PN 값이 어떻게 감소되는지 델타 PN을 Y축에 놓고 X축을 LP, X 나누기 LP로 해서 1, 2, 3, 4 넣었을 때 이게 팍팍팍 떨어지는 거 1 over 2로 떨어지는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이 홀은요 가면서 디퓨전 렌스 한 칸 한 칸 건널 때마다 2분의 1만큼 감소합니다. 그럼 결국 끝까지 오는 놈은 거의 미미할 겁니다. 여기서 다이오드 설계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이 홀의 디퓨전 랭스가 얼마인지, 디퓨전 랭스는 디퓨전 상수의 라이프 타임이죠. 디퓨전 상수는 모빌리티, 아인슈타인 관계식이고요. 이 모빌리티는 도핑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랭스 설계를 잘 하고, 그 다음에 N형 쪽에 이 물리적인 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홀이 얼마나 죽지 않고 N형을 관통하느냐가 결판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디퓨전 운동을 보고 있으니까요. 운동만 살펴보면 얘가 홀이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그 사이에 리컨비네이션 되어서 죽겠죠. 저기 나옵니다. 리컨바이닝 하면서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 소수 캐리어 콤마 찍고 보면 이게 분사구문이라 소수 캐리어가 리컨바이닝 하는 거예요. 누구랑? 고저스 캐리어. 이게 N형 반도체 전자랑 N형 반도체 있는 전자랑 리컨비네이션 하면서 계속 디퓨전 하는 겁니다. 예? 됐죠? 이 멋진
이야기를 앞에 있는 공부했던 거랑 잘 이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에서 배웠던 커런트 덴서티에 대한 이케이션을 들고 와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내가 식으로 완성할 수 있겠구나. 이겁니다. 전자나 홀로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P에서 N으로 넘어온 위주로 설명했으니까 JP를 먼저 봅시다. 그러면 드리프트 성분이 있고 이게 JP 드리프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JP 디퓨전 성분입니다. 그죠? 이거는 없다고 했죠? 전기장 여분이니까요. 그러면 요거 남은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요 P 자리에 변화된 양 델타 P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델타 P는 P 빼기 P 낫인데 그럼 따라서 P는 평형 플러스 P 델타 P죠. 근데 요 P 낫은 X에 따라 일정하게 유니폼하게 도킹되어 있으니까 미분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P 자리에 요 P 자리에 델타 P 넣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델타 P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렇게 식을 쓴 다음에 그 다음 여기 한말 읽어보면 이게 뭔 내용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내가 전압 VA를 0.1V를 줬어요. 그럼 흐르는 전류 또는 뭐 커런트 데스티 J든 I든 반면적만 나누면 되니까요. 아니 나누면 되니까. 이 값은 뭐 예컨대 1mA로 일정하다고 합시다. 하나의 전압에 대해서 단 하나의 전류만 흘러요. 실제 그렇죠. 측정해보면 IVA 커브를 찍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렇게 커브 두 개가 하나의 VA에 대해서 요 전류도 오르고 요 전류도 오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이거 노벨 물리학성과입니다.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J라는 토탈 전류값은 다이오드를 전반을 거쳐서 분명히 하나의 값입니다. 일정한 값일 겁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대로 전자가 만드는 전류값과 홀이 만드는 전류값은 분명히 X에 대한 함수일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그려봅시다. 내가 제일 스캔 다이어드 공부할 때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전화해보려 해서 상세하게 설명. 여기를 메탈라지컬 정수하면 0, 여기는 Xn, 여기는 마이너스 X라고 합시다. 공표층이죠, 가운데는. 자, 여기에서 우리 지금 P에서 이쪽이 P 사이드고 이쪽이 N 사이드예요. 플러스 바이어스를 가해서 홀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홀이 만들어내니까 요거죠. 요게 0보다 크게 살아있죠. 요 놈이 살아있을 거예요. JP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요 정도의 전류가 처음에 형성됐다고 합시다. JP라고 합시다. JP 또는 JN 둘 다 쓸 겁니다만 일단 JP라고 생각하고 요 값을 하나 찍읍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 정도 뭐 XN에서 LP만큼 더 들어왔다라고 하면 값은 줄어 있을 겁니다. 더 들어가면 더 줄겠죠. 이 줄어드는 추이는 엑스포넨셜하게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Y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 쓴 그래프를 상상해보면 이런 식으로 쫙 감소할 겁니다. 이 커브가 JPX입니다. 이거 수식 디벨롭 하는 거는 요거 대입해서 계산하면 뒤에도 나올 거니까 놔둡시다. 지금 커브 개형만 느낍시다. 그러면 다 됐고 내가 플러스 0.1V 줘서 1mA라고 그러면 여기는 1mA라고 할게요. JP는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작겠죠. 왜냐하면 전자 기여도를 감안 안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위치에 상관없이 1mA로 딱 이게 J예요. J 토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 J예요 여기서는. JP를 해봤으니 J는 JPX 더하기 JN이겠죠. 전자 아니면 홀에 의해서 전류가 이동하니까요. 그러면 JN도 그리면 되겠네. 네, 이만큼 더했으면 야 JN은 요만큼이니까 밑에서 이만큼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그림이 이 JNX 그림이겠네 하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커브를 더하면 제일 위에 있는 요 J 토탈이 나올 겁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로 공필층 안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상적인 다이오드 공부할 때요. 공필층 안에는 No Recombination Generation이라고 가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유지, stay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 둘이 더하면 그대로 그 값 나오겠죠. 자, 이제 P형 쪽 봅시다. P형 쪽도 내가 코드 바이어스를 가했으면 N형에 있던 전자가 P형으로 넘어오겠죠. 전자가 이렇게 인젝션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JNS거든요. 요거. 요 놈이 이제 앞으로 전자가 전진해가면서 여기 있던 득실득실한 홀과 컨비네이션 되면서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지수함수적으로 쭉 가서 이렇게 사라질 겁니다. 요게 JNX.
그러면 똑같이 더해가지고 일정해야 되니까 요만큼 더하고 요만큼 더해야 되고 요만큼을 다시 들고 와서 밑에서 요만큼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이게 JPX. 자, 이제 그림 보이죠? PN 다이오드에서 전류는 단 하나의 값입니다. 이 주황색으로 칠하는. X에 무한합니다. 내가 전압 주면 딱 하나의 전류 값을 정해줍니다. 그게 이거. 근데 그 값을 구성하는 JN과 JP를 나누어 그려보면 JP는 커브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억 쪽 올라간 다음에 일정하다가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JN은 이쪽에서 이렇게 기억 쪽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위로 또 볼록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JN과 JP는 X에 대한 함수입니다. 여기 나오죠? JN of X, JP of X vary with position입니다. 하지만 J total current density is constant throughout the diode. 이 컨셉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아마 유명이고 하니까 하여튼 여기 어썸션부터 해서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일부 녹화를 해서 미리 줄 테니까요. 공부를 PC 특성까지 다 완료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